독립이란 누군가가 상기시켜주거나 불평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스스로 하라, 스스로 해결하라, 스스로 해결하라, 스스로 인생을 창조하라. 가족이나 남에게 기대하거나 의지하지 말라. 과거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추억에 빠지는 외국인 여성이 보입니다. 그 옆에 한국 여성은 어깨를 토닥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한번 사연을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있는 예시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꽤나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셔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누군가는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행복하단 감정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은 특이한 외모와 살집이 많은 몸매 때문에 같은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었고,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돈이었답니다. 중학교가 되고 나서부턴 친구들에게 군것질을 사준다거나 어디를 놀러가거나 준비물을 사야 하는 등 돈이 필요한 곳엔 언제나 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라는 개념보다는 돈 주머니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돈을 많이 쓰게 되었으며, 저는 그렇게라도 교우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하기보단 가장 쉬운 길을 찾아가면서 살아왔고, 저렇게 당하면 운동을 한다거나 식이요법을 해서 살을 뺄 만도 한데 그런 것은 포기한 채 매일 기름진 음식과 정크푸드 등을 먹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무게는 80kg를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아이들은 파티를 하기 위해 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매번 파티에 저를 부르다 보니 제대로 된 수면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피부는 여드름과 잡티가 잔뜩 생기게 되고 건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죠. 너무 오냐오냐 키운 아빠의 잘못인 것 같다고. 그러다 보니 너무 독립성이 없고 도전을 할지 모르는 성격으로 자란 딸이 이젠 제대로 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당분간 용돈을 끊을 것이니 이젠 능동적으로 무엇이든 해보렴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죠. 어느새 돌아보니 저런 삶을 살면서 20대 중반이란 어른의 나이가 돼 있더군요. 독립을 언젠가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사회로 나와야 될 줄은 몰랐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에 타 지역 매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곳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되어서답니다. 그렇게 도착한 기숙사는 시작부터 저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2인실이었던 기숙사는 정체 모를 동양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를 보곤 갑자기 큰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말이죠. 독일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동양인이 본인의 모국어로 말을 거는 게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은 추후에 알았는데 중국어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인지 중국인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보는 사람은 다 중국어를 당연히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모습이 저의 회사 생활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그런 생각은 곧장 현실이 되어 저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일어를 못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랑 이야기를 하던가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듯 모르는 척을 하고, 잠만 자려고 하면 방에 있는 불을 다 켜고 음악을 틀어놓는 등 전혀 저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척하며 중국어로 화를 내고 있으며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귀마개와 안대를 사용하면 또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것마저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 정말 머리가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주게 되었고, 나중에 들리는 말론 제가 안대를 하고 귀마개를 하는 게 본인을 귀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그리고 위생관념은 왜 이렇게 없는지, 화장실은 청소를 안 하는지 수많은 머리카락과 담뱃재나 위생용품 등이 바닥에 깔려 있고,
세면대는 무엇으로 막힌 건지 물마저 제대로 안 내려갈 정도이며 변기는 청소를 하지 않는 건지 비위가 강한 저에게도 쳐다보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더러웠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안 보면 그만이고 공동 화장실을 쓰면 되니깐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중국인만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샤워를 한 번을 할까 말까 할 정도고 음식을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그런 음식물들은 시간이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면서 참다 못한 결국 제가 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위해 연락을 해보았지만 돈이 없는 저는 친구들에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고 저를 차단한 것인지 연락이 전혀 안 되었으며 무언가 마음속에 쓸쓸함이 가득 찬 상태로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했죠. 그렇게 지옥과도 같은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제 생활에 밝은 빛이 들어오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중국인 룸메이트가 불법 약물을 거래하다가 경찰에게 잡혔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곧장 추방을 당하게 되면서 제 방은 저만 사용하게 되었죠. 그 순간은 정말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방감이 가득했고 다른 룸메이트가 오기 전까지는 이 넓은 방이 제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저런 중국인과도 한 달을 넘게 살았다면 그 누가 와도 버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거만함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중국 사람보다 더한 나라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버리죠.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새로운 룸메이트가 배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동안 편했던 생활도 끝났구나란 생각을 갖고 퇴근을 한 후 기숙사로 돌아갔을 때 저는 중국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당혹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첫 인상은 동양인의 모습이었고 뒷모습만 보고 있어 정확히 어디 나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였는데 저를 돌아본 룸메이트는 능숙한 독일어로 저에게 인사를 했고 본인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를 좀 했다고 혹시 불편했으면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기숙사의 규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숙사는 한 건물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건물 내에선 꼭 슬리퍼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밖에서 밟고 다녔던 수많은 이물질이 있는 신발을 그대로 신고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런 것 때문에 기숙사의 바닥은 대체적으로 더러운 편에 속하고 저 역시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실내화를 신고 다녔지만 이 룸메이트는 그런 규정은 지켜져야 된다며 우리의 방부터 복도까지 청소를 싹 다 해놓았던 거죠. 중국 룸메이트는 더 더럽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그거랑은 정반대로 무균실로 살아갈 것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에 당혹스러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끝낸 흔적들이 보이는데 무언가 부끄러우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에 어디에 숨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고 우리는 제대로 된 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왔고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어느덧 4년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엄청난 친화력을 보이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서로 지킬 규정을 정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당혹함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제 핸드폰을 보면 알람이 분 단위로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룸메이트는 단 하나의 알람으로 일어나는 독한 모습을 보여줬고 일어나자마자 환기를 한다며 창문을 열고 그 후 곧장 잠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죠. 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야 어차피 잠이 들 때 되면 똑같이 될 것이니 정리를 해야 되나 싶었고 아침에 환기는 너무나 추운데 굳이 아침에 해야 하나 생각이 들고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그 순간 어이없게도 중국인 룸메이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같이 게으름을 부려도
절대 부담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한국 룸메이트는 저의 게으름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행동을 하고 있었고, 항상 아버지를 보면서도 너무나 빡빡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아버지를 아득히 뛰어넘는 모습은 당혹함을 넘어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까지 들게 만들었죠. 이런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당혹함을 만들어주는데, 이후로 더욱 충격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하루에 3번 양치를 하고 하루에 1번 혹은 땀을 좀 흘리면 2번씩 샤워를 하곤 했습니다. 전 룸메는 너무 안 씻어서 샴푸도 없고 샤워용품은 있긴 한데, 저게 몸을 씻기는 건지 몸으로 저 샤워용품을 씻기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더러운 상태였는데, 한국 룸메는 그런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고 수시로 씻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물엔 석회가 심하다고 샤워기 헤드 부분을 필터가 있는 것으로 바꿔 사용을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필터조차도 한 달에 1개씩 꼬박꼬박 맞춰서 바꾸는데 정말 놀라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가끔은 아침에 밥바 식사나 샤워를 정해야 한다면 무조건 샤워를 하는 것이 꼭 샤워에 미쳐있나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인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청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조차 하루에 양치는 1~2번을 하고 샤워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하는데, 한국 룸메는 그런 저를 아득히 뛰어넘는 청결함을 보여주었고, 그런 습관 덕분인지 항상 향기로운 향만이 몸에서 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 모든 행동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을 저에게 강요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눈치가 보여 한국 룸메를 따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한국 룸메의 행동들을 대체로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지만, 단 하나 시도조차 포기한 일이 있는데, 한국 룸메는 퇴근하면 곧장 옷을 정리한 후 샤워를 하는데, 예전에 친구들끼리 파티가 끝나고 같이 잠을 잘 때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처럼 쉬는 시간이 됐을 때 곧장 소파나 침대에 안 눕고 곧장 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란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독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때 그런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 라고 말을 했던 것을 한국 룸메는 전부 다 하고 있었죠. 적은 알람, 샤워, 청소 등 모든 것을 한국 룸메는 해내고 있고, 그런 부지런함이 저에겐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렇게 룸메와 3달째가 될 때, 그때부턴 저에게도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룸메 덕분에 규칙적이고 청결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살이 빠지고 피부에서 광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항상 피부에 여드름이나 잡티가 많은 것이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이 한국 룸메 덕분에 같이 지낸 지 3달 만에 개선이 되어가고 있던 겁니다. 룸메의 말로는 자기를 따라한 것보다 자주 씻고 필터를 사용한 샤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무엇이 되었든 둘 다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6달이 되었을 때부턴 저도 완벽히 한국화가 되어가면서 룸메와 똑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독하다고 생각했던 퇴근 후 곧장 샤워를 하거나 옷 정리를 하는 짓, 더러워지기 전에 청소를 하는 것 등 수많은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6달이 되었을 때 저는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처음 회사에 왔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이 빠지니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주 씻다 보니 몸에서 향기가 나기 시작한 것 같았으며, 그렇게 부지런히 살다 보니 눈빛마저 바뀌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한국 룸메를 따라하면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다시 찾게 되었으며, 조금 더 한국 룸메의 특징들을 따라하게 된다면 완전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한국 룸메의 다른 특징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도 따라 해보았으며,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있어 복잡했지만 금방 적응을 했고,
그 이후엔 세탁 방법 등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별로 속옷과 수건 다 따로 하는 방식의 비효율적인 방법의 세탁을 보면서 제가 했던 세탁 방법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옷과 신발, 모자 등 모든 것을 한 번에 세탁을 했었는데 나눠서 하니 더 깨끗해지고 적응이 되면 상당히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엔 식사를 하자마자 곧장 설거지를 하는 모습에 포기할까 했지만 그런 것까지 다 따라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들의 시간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은 것인지 이것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외심이 생길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으며 이젠 도무지 따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물어보았습니다. 굳이 미뤄두고 해도 될 것들을 그때그때 곧장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당황스러운 이야기였는데 그냥 습관이 되어서 예전부터 이렇게 살아와서였고 굳이 미루지 않아도 되는데 미루는 게 더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정말 완벽하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죠. 그렇게 추후에 한국 룸메가 따라할 거면 제대로 따라해야지 하면서 본인의 소모임들을 저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고 조깅부터 등산까지 별의별 취미를 주말마다 다 다니기 시작했고 가끔은 지역 내 보육원을 가서 봉사활동까지 해냈죠.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주말 아침부터 하는 취미들은 정말 이제 질리다 못해 따라하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게 되었을 때쯤 우연치 않게 예전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바뀐 모습을 보고 놀라고는 친한 척하는 모습에 감동을 느끼면서 더욱 더 열심히 한국 룸메를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1년이 넘었고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한 몸과 피부를 얻을 수 있고 내면적으로 상당히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런 저의 모습에 반한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죠. 예전처럼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였고 돌아보니 아마도 제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답니다. 중간중간 너무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대단히 옳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순식간에 선진국 대열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룸메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었고 최고의 선물을 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은 무조건 멀리해야 한다.